사랑도 믿지 않고 결혼도 부정하던 남자가 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무너져 있었을까요?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오늘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이지혁은 늘 완벽해 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깔끔한 습관, 능숙한 일처리, 남들이 보기엔 흠잡을 데 없는 선배였는데요. 그런데 결혼식 이후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 없는 결혼이라도 필요하다고 말하던 자신감은 흔적조차 사라지고 남은 건 술에 절어 초라해진 한 남자의 그림자뿐이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그 몰락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상철은 매일같이 현관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혹시 오늘은 돌아오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허공에 흩날리는 기대만 반복됐습니다. 어머니 김다정은 휴대폰을 쥔 손끝에 맺힌 땀을 닦을 새도 없이 아들의 이름을 기다렸습니다. 동생 이지환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지만 사실 그 분노의 밑바닥에는 형을 향한 깊은 애정이 있었는데요. 그 애정 때문에 차라리 모른 척거리를 두려워했습니다. 반면 동생 이수빈은 오빠의 몰락을 누구보다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도 오빠가 사줬던 신발 상자를 열어보다가 결국 눈물이 떨어지고 말았던 거죠. 오빠가 초라하게 살고 싶지 않다던 말, 사실은 너무 잘 이해됐어. 그녀는 그렇게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편 다른 곳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컵을 정리하던 지은호 앞에 나타난 사람은 이지혁의 가장 친한 친구 박성재였습니다. 성재는 본부장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그냥 선배라는 이름으로 다가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지은호는 순간 당황했는데요. 선배라고 부르라고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면서도 그녀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스쳐갔습니다. 성재는 오래 눌러온 감정을 더는 감출 수 없었습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은호 후배를 좋아했습니다. 이제는 숨기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 앞에서 지은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하지 못한 채 웃음을 지우고 말았는데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이지혁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지혁은 술병을 움켜쥔 채 강간난간에 서 있었습니다. 한 발만 잘못 디뎌도 강물로 곤두박질 칠 만큼 위태로운 순간이었는데요. 난 이렇게 끝내고 싶지 않아.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 떨림은 스스로를 설득하는 절규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간 카페 앞에서는 성재가 지은오에게 또 다른 고백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나는 떠나지 않습니다. 언제든 곁에 있겠습니다. 그 고백은 단호했지만 동시에 은호의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김다정은 지역의 방을 정리하면서 언젠가 돌아올 아들을 위해 옷을 개켜두었고 이상철은 낡은 이력서를 펴보며 다시 일을 시작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지화는 형을 향한 분노와 사랑 사이에서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했고 수빈은 오빠의 빈자리를 촬영 장비 뒤로 숨기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관 앞에 접힌 작업복 한 벌과 함께 짧은 쪽지가 남겨졌습니다. 저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단 한 문장이었지만 가족은 그 문장 하나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김다정은 쪽지를 손에 쥐고 울음을 터뜨렸는데요. 그 울음은 절망이 아니라 아직 끈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다는 희망이기도 했습니다. 지은호의 마음도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성재와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자 마음은 흔들렸지만 그럴수록 죄책감이 짙어졌습니다. 내가 웃을 자격이 있나? 아직 그 사람을 잊지도 못했는데. 그녀는 스스로를 탓하며 밤마다 휴대폰 화면에 멈춰있는 이지혁의 이름을 지워내지 못했습니다. 성재는 그러 은호를 보며 더 다가가려 했습니다. 지혁은 은호 후배에게 상처만 남겼잖아요. 나는 다릅니다. 하지만 은호가 고개를 떨굴 때마다 그는 깨달아야 했습니다. 아직 그녀의 마음속에서 지혁은 지워지지 않았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지혁은 낡은 여관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씻지 않은 냄새, 멈춘 시계, 술에 젖은 머리 모든 게 그를 옥죄어 왔습니다. 성재가 건네준 수표 한 장을 주머니에 넣었다 빼기를 반복하며 자존심과 생존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습니다.
내가 왜 이 꼴이 된 거지? 초라하지 않게 살겠다던 내가. 그는 결국 일용직으로 몸을 혹사하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철근을 나르며 시멘트 자루를 찌며 땀을 흘렸지만 마음속 공허함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이게 내가 원한 삶이었나? 자괴감이 쏟아지는 순간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끝낼 수 없다. 반드시 다시 일어나야 한다. 하지만 세 사람의 마음은 결국 한 점에서 부딪히고 말 겁니다. 이 지역은 끝을 향해 무너지고 있었고 박성재는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있었으며 지은우는 그 두 그림자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누구를 바라보아야 할지 알 수 없었고 그 선택이 자신뿐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흔들리게 할 거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얽힌 감정은 이제 곧 폭풍처럼 터져 나올 갈등의 서막이 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전개에서 과연 이 지역은 초라함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은우는 성재의 손을 잡게 될까요? 아니면 여전히 지역의 그림자를 붙잡고 있을까요? 화려한 날들의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